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배달 지점에 회원가입한 아이디로 로그인합니다. 지점 로그인 버튼을 누릅니다. 지점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가입하신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하시면 지점 관리자에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좌측 부분에 본사 콜비 100원, 콜비 잔액 9,800원 나와 있는 부분은 본사에 건당 지급할 비용이 한 콜 처리할 때 100원씩의 비용이 차감된다는 내용이고, 콜비 잔액은 남아있는 충전 잔액을 말합니다. 다배달 서비스의 페이앱을 통해서 상점에 결제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점이 페이앱에 가입해서 고객 결제를 카드 결제나 휴대폰 결제로 결제를 받는 걸로 설정한 상점은 현재 현금도 배달료가 무료이므로 완전히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자체 단말기, 자체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결제 시도 100원, 카드로 결제 시도 100원 해서 건당 100원의 비용이 청구됩니다. 상점 관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점 관리에 보시면은 등록한 상점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토어, 불닭이라는 상점은 현재 페이앱 미연동, 카드 체크기, 그리고 자체 카드를 사용한다는 거고요. 스토어란 상점은 페이앱 연동이 현재 돼 있고 연동 카드기를 통해서 결제를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위의 상점은 한 콜 처리할 때마다 본사에 건당 100원의 비용을 지불하시면 되고요. 지불이 자동으로 차감이 되고요. 밑에 있는 상점 같은 경우에는 페이앱 연동 카드기로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상점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고객한테 결제를 받거나 페이앱 카드로 결제를 받을 경우에 두 경우 모두 다 무료로 솔루션 비용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단가 계산해 보시면은 좌측에 목적지 단가 보기와 킬로미터당 배달료 보기 두 가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목적지 단가 보기의 경우에는 미리 등록해 놓으신 목적지 DB 중에서 원하시는 해당 상점에서 출장이 가능한 목적지를 체크하시고, 그리고 해당 상점에서 각 고객의 주소까지 배달료를 별도로 조금씩 수정해서 책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000원, 4,000원 수정을 별도로 조금씩 하셔서 수정 버튼을 누르셔서 각 상점에서 어떤 아파트나 동명이나 이런 데까지의 거리를 조금 거리에 따른 단가를 조금씩 보정하실 수 있는 겁니다. 킬로미터당 배달료 보기는 기본료와 추가료를 각 상점마다 별도로 세팅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값은 최초에 지점을 처음에 가입하시고 처음에 킬로미터 배달료 설정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기본값은 세팅하실 수가 있지만, 실제로 각 상점별로 단가를 조금씩 다르게 세팅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만약에 킬로미터당 단가 또는 목적지 단가를 통해 가지고 각 상점마다 선택하는 부분이나 또는 페이앱을 연동 카드를 쓴다든지 페이앱 자체 카드기를 쓴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관리하기에 수정 버튼을 눌러서 배달비 산정을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카드 타입을 자체 카드기, 페이앱 연동 카드 단말기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페이앱 연동 단말기의 경우에는 반드시 각 해당 상점에 페이앱 아이디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페이앱 아이디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동영상인 페이앱 가입 안내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불닭의 경우에는 미연동이니까 불닭의 경우에 카드 결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지점 아이디로 로그인한 기사 앱의 지점 아이디로 로그인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오더 버튼을 눌러서 오더를 지점에서 앱을 통해서 바로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상점을 불닭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닭은 현재 목적지 단가로 배달 단가가 책정이 되는 세팅된 부분이니까 불닭을 선택하시면 목적지를 선택하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목적지는 아까 선택하신 목적지 DB 중에서 배달 가능한 지역이라고 체크한 부분만 리스트로 나오게 됩니다.
흥국 아파트를 선택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 옵션 사항입니다. 결제 금액만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물품 수령 요청은 각 상점에 물품을 언제 수령하러 가기를 희망한다라는 부분을 이제 상점의 요청에 의해서 책정하는 부분입니다. 1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만약에 이 부분이 해당 지점에서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지점의 정보 수정 버튼을 눌러서 1분이라는 항목을 체크하고 삭제를 하시면 수정 버튼을 누르시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상점에서 어떤 그 지점에서 우리는 5분이 필요해 라고 하시면 5분을 추가하시면 5분이 항목에 추가되게 되고 수정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1분은 안 나오고 5분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접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오더를 눌러서 불닭을 선택하고 목적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물품 수령 요청이 5분, 10분으로 변경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결제 금액만 입력하고 오더를 접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더를 접수하면 지점 오더 현황에 불닭이라고 웹에서 검색을 조회를 하실 수도 있고, 현재 이 오더를 접수해서 오더를 수령하라는 각 기사별로 모든 기사에게 푸시 메시지가 전달되게 됩니다. 푸시 메시지가 전달된 걸 확인하시면 현재 불닭이라는 업소에서 고객 배달지 흥국아파트 현금은 노란색으로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현금 3만원을 받는 오더건이다 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오더건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미시면 바로 오더가 수령이 완료된 겁니다. 오더 수령이 완료되고 나면 이제 해당 오더건에 대해서 물품 수령 완료 후 물품 수령 완료 또는 오더 반납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상점 관리 두 번째, 배달료 킬로미터 배달료 보기로 설정되어 있는 상점의 오더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더 버튼을 누릅니다. 스토어를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목적지 선택이 안 나오고 주소 검색이 나옵니다. 주소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구로를 검색해서 구로라는 지명이 들어가 있는 목적지가 나옵니다. 하나를 선택하겠습니다. 0.84km이기 때문에 기본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어서 3,000원의 배달비가 책정됩니다. 오더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상점의 이 폰은, 상점폰은 이 스토어란 상점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으므로 접수 시에 배달 오더 접수라는 그 상점으로 푸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상점에서는 오더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더를 보시면 신규 오더가 접수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더 접수는 원래는 상점에서 하는 건데, 상점에서 오더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소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 지점에 전화를 하시면 지점에서는 오더 버튼을 눌러서 오더를 접수할 경우에 해당 상점으로 오더가 접수됐다라는 내용을 전달하게 됩니다. 해당 오더를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오더 접수된 건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배정. 오더를 잡으면 기사 배정이라는 메시지가 상점에 전달됩니다. 여기서 오더 수령을 할 수도 있고, 오더를 물품대가 미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물품대에서 배달비 금액을 지불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물품을 수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물품 수령. 상점에 기사가 물품을 수령했다는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기사 앱에는 고객 인도 중이라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고객 인도 중은
이제 기사가 물건을 들고 고객에게 달려가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배달 시간이 접수 시간으로부터 얼마 지났는지 시간이 나옵니다. 현재 이 상점의 경우에는 페이앱 연동카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동카드기의 경우에 카드로 결제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현금 결제 완료를 하게 되면 그냥 여기서 스텝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고객이 갑자기 나는 카드로 결제하겠다라고 했을 경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결제를 누릅니다. 물품대를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제한 당시에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결제할 금액 2만원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카드 결제기가 보유하고 계신 페이앱 전용 카드 리더기가 있을 경우에는 전원을 켜시고 여기에 삽입해서 바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카드 리더기가 작동을 잘 하지 않는 상황이거나 현재 카드 리더기를 구매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수기결제 버튼을 누릅니다. 수기결제라는 것은 카드번호 유효기간을 넣고 결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제를 승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가 승인이 완료됐습니다. 결제 승인 완료했을 경우에 구매자의 그 기사 앱에는 영수증을 바로 즉시 발행할 수 있는 결제 변경 배달 완료 영수증 출력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영수증 출력된 것을 고객에게 이메일을 전송해서 보내주시거나 또는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면 SMS로 문자가 날아갑니다. 상점의 경우에는 오더 완료, 결제 변경, 결제 수단 변경이란 푸시 메시지가 전송되게 됩니다. 결제 수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기사에게 2만원을 지불하세요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유는 상점에서 현금이라고 해서 주문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 주문 금액을 고객이 결제할 금액에서 배달료를 뺀 금액을 기사가 상점에 먼저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고객은 상점에서는 이미 기사에게 물건 값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사가 고객에게 방문을 했는데 고객이 기사에게 현금으로 지불을 하지 않고 카드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결제 대금에 대해서 다시 상점에서 기사에게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사의 화면에 보시면 현재 완료 페이지를 가면 2만원을 수금해라라는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누르시면 정산 완료라는 버튼을 기사가 상점에게 돈을 받으신 다음에 정산 완료라는 버튼을 눌러주셔야 업무가 처리가 되는 것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업무는 처리가 됐고 여기 기사가 정산을 완료했을 때 수금 완료라고 스텝이 변경되는 것처럼 지점에도 지불 완료라고 해서 업무가 종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이제 기사 관리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관리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거 홍길동이라는 기사는 지점의 아이디입니다. 지점의 아이디가 기사로 등록되어 있는 이유는 지점 역시도 기사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오더를 처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사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일반 기사와 지점 기사는 기사 앱에 로그인한 앱은 기사 앱에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사 앱에 로그인했을 때 지점으로 로그인한 것과 기사와 로그인한 것은 다른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화면은 지점 아이디로 로그인한 화면입니다. 따라서 PC 관리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PC 관리는 누르게 되면 현재 좀 전에 보셨던 그 웹상의 화면을 그대로 지점 관리자 화면에 바로 로그인 하실 수 있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오더 현황을 전부 다 상세히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상점 관리, 기사 관리 업무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가 현재 배달 중인 모든 오다건에 대해서 지점에 통해서 발생한 모든 오다건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는 모든 기사의 오더를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김갑동 기사, 홍길동 기사. 그리고 화면을 꾹 계속 누르고 계시면 모든 기사 배달북이 나의 배달북이, 이건 내 배달은 이제 그 지점 아이디가 현재 잡고 있는 배달만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소속된 모든 기사들의 배달을 다 일일이 검색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기사를 그냥 보기 확인을 해서 현재 상태 그대로 다시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김갑동이란 다른 기사의 업무 처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더를 반납하실 수도 있고 물품 수령 완료를 대행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좀 전에 지각이라는 메시지가 전달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배달상에 보시면은 10분 이내에 상점에서 도착해달라고 그랬는데 현재 19시간입니다. 이건 좀 오래된 건데요. 10분을 경과하게 되면 해당 오더를 잡은 기사의 폰으로 지각이란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그리고 물건 수령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 주소, 상점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이걸 누르고 상점에게 5분 후 도착, 10분 후 도착, 20분 도착 확인을 누르시면 각 상점의 그 상점주에게 푸시 메시지로 얼마 후에 도착한다는 메시지가 실시간 전달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기사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사는 각 기사별로 미리 앞에 설명드린 듯이 고정 콜비와 변동 콜비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수정은 여기 있는 수정 버튼을 눌러서 기사 콜비 옵션을 고정으로 할 것인지 변동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맨 밑에 오더 가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좀 이따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지만 오더 가능에 가능이라고 해놓은 경우에는 기사로 로그인했을 때도 그 상점이 요청 시 오더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는 거고요. 아니 불가능으로 처리를 해놓으면은 기사가 오더 버튼을 눌렀을 때 오더를 처리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떠서 기사가 상점에 오더를 입력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만약에 지점에서만 오더를 넣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모든 기사의 오더 가능 기능을 불가능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홍길동 기사로 로그인을 해서 이 부분에 이거를 불가능으로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 아이 이거 보여주세요. 로그아웃을 해서 다시 홍길동 기사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 기사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PC 관리라는 기능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배달에는 홍길동 기사가 현재 처리하고 있는 내용만 보이게 됩니다. 오더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더를 처리할 수 없게 해놨기 때문에 설정에서 오더를 현재 추가할 수 없습니다라고 메시지가 뜹니다. 만약에 홍길동 기사를 수정을 통해서 가능이라고 변경을 하게 되면 오더 버튼을 눌러서 상점을 선택해서 오더를 지정과 동일하게 오더를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홍길동 기사가 현재 출근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출근 중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만 푸시 메시지를 오더가 신규 오더가 접수됐다라는 출근 푸시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퇴근을 한 경우에는 여기서 기사 앱에서 반드시 퇴근하기 버튼을 눌러서 현재 배달 중인 오더가 있어서 퇴근 처리를 못하는 건데요. 배달 중인 오더가 현재 이게 또 처리가 완료가 되면 기사 물품 수령 배달 완료. 자,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 완료. 기사 방문 지연. 기사 물품 수령. 배달이 완료됐을 경우에는 퇴근하기 버튼을 눌러서 배달 완료. 퇴근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더 이상 다른 기사가 또는 다른 지점에서 입력한 배달건에 대해서 더 이상 신규 오더가 접수됐다는 메시지를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또 지점에서는 각 기사별로 출근 중인 경우에만 위치 보기를 통해서 기사가 현재 어디 있는지 실시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점 관리자에서
오더를 접수할 때도 웹에서뿐만 아니고 앱에서뿐만 아니고 웹에서도 오더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오더를 접수하시기 위해서는 상점을 먼저 선택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불닭을 선택했을 경우에 불닭이 현재 목적지 DB를 통해서 그 배달 단가를 선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배달비가 바로 나오는 거고요. 오더 접수를 했을 때 스토어란 상점의 경우에는 주소를 검색해서 주소로 고객과 상점 간의 직선거리를 계산해서 그에 따른 배달료를 책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소를 검색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현재 여기 페이앱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페이앱 설정이라는 부분은 각 상점에서 각 기사가 기사별로 포인트, 기사별 콜 비용을 충전하기 위해 카드 결제나 휴대폰 결제로 충전을 하려면 여기에 페이앱 아이디를 입력해 놓으시면 기사가 로그인을 했을 때 충전을 하려면 충전을 바로 여기 금액만 입력하시면 즉시 결제창이 터서 그 결제를 실시간으로 기사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상점에서 홍이라는 페이앱 아이디를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사에게 일일이 금액을 입력받아서 콜비를 충전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휴대폰 결제로 기사가 충전을 했을 경우에는 즉시 여기에 실시간으로 기사별로 충전 비용이 자동 충전되게 되고, 현금으로 충전할 경우에는 충전 금액을 입력하고 지점 패스워드를 넣어서 충전을 개별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콜비 회비 현황을 보겠습니다. 콜비 회비 현황은 우선 디폴트 화면이 기사별 콜비 수령 현황입니다. 각 기사별로 오더를 처리하고 나서 오더 처리당 콜비를 얼마를 차감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사별로 얼마를 충전했는지를 기사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점 회비 현황은 상점의 회비 금액과 결제일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전월의 오더 수를 전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사 지급 콜비 현황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본사의 경우 페이앱 페이앱으로 결제를 받겠다고 페이앱 연동 카드기를 선택하고 페이앱 아이디를 입력한 상점의 경우에는 이제 콜 비용이 차감되지 않습니다. 현금도 마찬가지고 카드도 마찬가지고 콜 비용이 차감되지 않고, 단 상점 관리에서 여기처럼 페이앱 미연동으로 자체 단말기로 현재 사용하고 계신 경우나 카드가 아예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상점의 오더를 처리할 경우에 건당 100원의 비용이 여기서 차감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콜비 잔액이 이제 없으신 경우에는 본사 콜비 충전을 입력하셔서 클릭하셔서 충전 금액 입력하시고 결제 방법을 선택해서 본사 콜비를 충전하시면 됩니다. 오더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더 현황은 경과 요청은 현재 완료된 것은 하늘색으로 나오고요. 경과 시간, 상점에서 요청한 요청 시간보다 현재 물품 수령 시간이 지연이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붉은색 계열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주문 내용은 주문 제품을 선택 안 했기 때문에 안 나오고 주문 시간 일자만 나옵니다. 그리고 상점명이 나오고요. 목적지와 배달료가 나옵니다. 위에 있는 건의 경우에는 이제 지번을 킬로미터당 단가를 통해서 842m 3,000원, 킬로미터당 단가로 설정한 상점의 목적지와 단가가 나오는 거고요. 밑에 있는 거는 목적지 DB를 통해 가지고 배달 단가를 선택한 출력되는 그런 상점입니다. 여기는 지금 결제 금액, 이 건이 이제 배달 완료가 됐는데, 이 건이 2만원을 고객이 지불하기로 했는데, 원래는 현금이었다가 카드 리더기로 결제를 한 경우입니다. 차액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만원을 정산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완료가 됐다라는 거고요. 배정 기사는 홍길동. 홍길동 기사의 현재 현황은 물품 1/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에 있는 일은 물품 수령주이고, 뒤에 있는 일은 고객 인도 중입니다. 총 2건의 오더를 물고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2건 이하의 오더는 이렇게 노란 연두색 계열로 색상이 나옵니다. 3건부터는
오더를 물고 있는 경우가 3건부터는 이제 색깔이 주황색으로 바뀌고 5건 이상부터는 빨강색으로 바뀝니다. 그만큼 바쁘다는 걸 표시하는 겁니다. 기사 위치는 현재 배달 중인 기사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수령 시간, 완료 시간이 있는데요. 여기 접수 시간, 배정 시간이 있는데 접수 시간이 있고 배정 시간은 플러스 얼마 후에 배정이 됐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수령 시간과 완료 시간도 마찬가지로 수령 시간 얼마, 그리고 완료 시간은 얼마 이후. 그래서 배달 완료, 물품 수령 중 기사 사선 요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달 중은 색깔이 파란색으로 나오고 배달 완료는 녹색, 그리고 물품 수령 중은 노란색, 기사 선용 중은 하얀색입니다. 지점 오다는 지점 관리자에서는 지점 앱과 마찬가지로 물건 수령과 배정 취소를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 수령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배달 중으로 단계가 넘어가고 오다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기사 상정 중은 기사 배정을 강제로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홍길동 기사로 로그인이 되고 홍길동 1로 로그인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퇴근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다시 출근을 키겠습니다. 출근 처리가 됐으면 현재 여기서 기사 배정을 다시 해보면 현재 출근 중으로 바뀌었으니까 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기사를 기사 배정 지정 오더가 접수되었다라고 하고 상점에는 기사가 배정됐다라는 메시지가 전달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지정 오더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강제 배정을 했는데 도저히 못 가겠다라고 합니다. 기사가. 그런 경우에 배정 취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배정 취소를 하시면 배정 취소를 했기 때문에 오더 반납이라는 메시지가 이제 기사가 배정됐다가 오더가 반납됐다라는 메시지가 상점에 전달되고 모든 기사의 폰에는 새로운 신규 오더가 접수됐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그럼 다시 다른 기사가 오더를 잡았을 경우에 기사 배정 상점에는 기사 배정이라는 메시지가 전송되게 됩니다. 지점에서는 선불로 받고 선불로도 상점과 정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 후불로 정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엑셀로 모든 오더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3일간 해서 정산을 했다라고 하면 3일 동안 모든 오다권을 조회를 해서 이 오다권에 대해서 엑셀로 저장을 해서 상세히 정산하는데 사용하실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